네,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제 스케줄이 좀 밤늦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얘기를 못 해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라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제 관점은 방송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제 관점은 이제 나스닥 이거는 이제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 그게 이제 합의를 이뤄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승리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또 한 것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피해를 본 건 중국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금이 더 미국에게 확신 있게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글로벌 증시에서 또 미국 증시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판단도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매출이 잘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올라요. 신흥국가들은 이제 투자 설비를 계속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더불어 거기 고용도 일어나고 또 부동산도 활성화가 되고 또 발전도 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더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흥 국가들은 왜 더 그렇게 잘 오를 수가 있냐면 이제 주가 자체가 가벼워서 그래요. 각 주식들이 가볍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흥 국가들은 그 주식의 가치가 지금이 약간 고평가가 됐다라고 해도 더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과감 없이 들어가는 거죠. 가벼운 만큼 변동성도 강해서 빠른 수익도 가능하고 또 그 회사의 가치가 정말 어디까지의 잠재력이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기대치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여기서 시장 점유율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특정 회사라면 그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드론 사업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외에 보잉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주식들이 다 오른 거예요. 2배 이상씩.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저의 어떤 기본적인 투자 틀 안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는 이제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죠. 원래 주식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있는 그대로 상황을 받아들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한다라는 건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저의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조정을 받으면 사실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올라갔다가 쭉 침체기도 있다가 또 올라갔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침체가 뭐 1년 이상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얘는 근데 침체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여기 구간이 좀 약간 침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거의 없었고 이제 그 뒤로 계속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과열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함과 동시에 안전자산의 비중을 실제로 많이 늘리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늘리고 있어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실물. 그러니까 실제로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동향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건 이제 기축통화 뭐 그런 달러에 대한 신뢰 때문인데 뭐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실물 자산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역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를수록 이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또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당장 박살나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랠리 이어졌죠. 이거 어디까지 할지 몰라요. 진짜로. 이게 만약에 여기서 흔들리면서 좀 주춤주춤 가면은 얼마 못 간다라는 어떤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처럼. 근데 지금 10일선, 5일선 정배열 만들면서 주구장창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갈지를 이제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여기서 늘 각도를 이야기하죠. 각도가 더 틀어지면은 거기가 끝이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니고 시작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한국 증시도 한번 보죠. 자, 앞서 말한 것에 이제 전제가 돼야 돼요. 미국 증시가 어디까지 오른지 모른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한국도 지금 웬만한 악재들이 다 잠정적으로 미루어졌죠. 미루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덩달아서 같이 오르면 또 한국 증시 역시도 상승폭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단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런 요인도 있지만 이제 반등 자리,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식은 심리적으로 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그 나라가 경제가 부강해서 오르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심리가 있냐면 이 정도 밀렸잖아요. 밀렸으면 이 밀린 폭을 회복해주면서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기술적 반등 폭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올라가는 이유도 없을 수도 있고 딱히 뭐 그냥 주가라는 건 사실 시간이 그냥 지난다고 해서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은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물려서 미국 증시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한국 자체에서도 악재가 소멸됐다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의 여건은 마련이 된 거예요. 여건은 상황은 마련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얼마 전까지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협상할 줄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1차적 협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례를 보았을 때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이란 타격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란 타격 자체가 중국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저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주의, 반미주의죠, 반미 국가들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반미 국가들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에게 가한 경제 제재도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반토막 나고 막 공장 다 가동 안 되고 덕분에 우리 미세먼지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역 협상 됐으니까 또 미세먼지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진짜.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로. 미국의 힘은 막강합니다. 미국의 힘 막강하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예, 입으로만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한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자기네 어떤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화가 돼갖고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 역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가 폭락에 대해서 더 이제 부정적으로 봤던 것도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그 이때였죠. 일본에서 이제 그 불화수소 또 수출품 뭐 화이트 국가 리스트 삭제 따지고 보면 화이트 리스트 삭제로 인해서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 싶다니까요. 주가가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화이트 리스트 그 삭제했다라는 건 그 외에 다른 경제적인 보복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융 제재라는 거. 사실 그 불화수소라는 건 이제 경고성인 거고 어떻게 보면 너희가 수출하는 주 품목인 우리나라 진짜 지금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진짜 반도체밖에 없어요. 지금 남은 게. 반도체에 대한 겨냥을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게 제가 지금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여진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 이제 가해진 그런 액션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제재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실질적인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들, 그 경제 성장률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역시도 어떻게 보면 무역에 있어서 이런 제재가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우리나라가 무역 중심 국가잖아요. 무역 위주로. 그래서 그러한 외부적 리스크가 발동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일본을 막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 대한 반일 운동이긴 했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은 냉정한 거죠. 투자자들의 입장은 한국은 이제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일본과의
대립구도에서 한국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예, 투자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뭐 외인들이 다 그렇게 판단해서 나간 건데요. 그러나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다행이다. 어쨌든 뭐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기술적 반등의 여지를 좀 남겨두지 않았나라고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북한에서도 뭔가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북한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어떤 시간이 또 지나면 올해 안에 또 한 번의 어떤 소용돌이가 또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역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끝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면 이란을 타격한 게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그거 중국을 겨냥한 거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거는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걔네가 이제 한통속이라고 하죠. 한통속이에요. 반미국가들 중에 이란하고 중국 한통속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타격했을 때 미국을 비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 나라가 얘네가 미국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죠. 같은 편이다 이거예요. 자기네가. 그래서 이제 지금 안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 또는 이것이 또 어떤 기류로 또 흘러갈지 이제 국제 정치는 진짜 알 수가 없죠. 네, 국제 정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언제 터질지 모르긴 하지만 터지기 전까지는 증시가 이제 이전에 이탈했던 돈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 매출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그런 걸로 인해서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300일선과의 어떤 골든 크로스가 드디어 발생을 했어요. 드디어 1년 동안 죽어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매수세로 돌아서서 300일선을 드디어 이탈했다라는 거, 이거에 전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아시겠죠? 좀 정리가 되렸나요? 미국 증시의 어떤 과열, 그러니까 과열로 인해서 투자 열기가 불붙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들은 전체적으로 해소가 된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탈했던 돈들이 들어와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슈들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점. 그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지금 말들이 좀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인 것 같아요. 건강 이상설.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주어진 대로, 사실 이제 투자자들은 상황에 주어진 대로 잘 대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예측하고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잘 맞추는 사람은 본 적이 있지만, 뭐 정확하게 이게 뭐 지금부터 어떻게 되고 말고 자시고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더 위험해요. 왜냐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버티다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필두로 올라갔으면 분명히 삼성전자 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미 그쪽으로 돈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눈치껏 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